지금부터 Timing Guarantees for Safety Critical Machine Learning Task라는 주제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리얼타임 시스템, 즉 실시간 시스템이라는 분야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실시간 시스템은 기존의 다른 시스템과는 다르게 정확한 결과를 주어진 마감 시간 안에 처리하는 것이 중요한 시스템입니다. 비행기나 자동차나 또는 의료기기 이런 거를 생각해 보시면 사람의 안전과 관련된 세이프티 크리티컬 시스템 또는 군사 목적과 같이 미션의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 미션 크리티컬 시스템과 같은 경우에 리얼타임 시스템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아주 짧은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에어백이 제 시간에 동작을 한 경우입니다. 수박이 깨지지 않고 잘 내려왔고요. 지금 보시는 영상은 아까보다 100분의 7초가량 늦게 동작했을 때 예시입니다. 그래서 이 간단한 예시에서 영상에서 보실 수 있듯이 주어진 시간 내에 또는 마감 시간 내에 동작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세이프티 크리티컬 머신 러닝 태스크라고 해서 자율주행 같은 걸 예로 들면 앞에 사물이 어떤 것인지를 판단하는 오브젝트 디텍션 또는 사물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트래킹하는 오브젝트 트래킹 또는 신호를 감지한다던가 차선을 감지한다던가 이런 작업들이 필요한데요. 이런 작업들은 머신러닝 작업들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래 이제 자동차 그림에서 보시듯 이런 자율주행 자동차는 카메라가 여러 대가 있고 레이더나 라이더 센서 같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이프티 크리티컬 머신 러닝 태스크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오브젝트 디텍션과 오브젝트 트래킹입니다. 오브젝트 디텍션은 앞서 왼쪽 그림에서 보시듯 이미지에서 어떤 사물이 있는지를 판별하는 것이고요. 트래킹은 이렇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떤 사물이 이후에 프레임에 어디에 있는지를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던 카메라가 여러 대 있고 센서가 여러 대 있는 이런 자율주행 자동차 환경을 생각하시면 여러 개의 머신러닝 작업, 오브젝트 디텍션이라던가 트래킹이라던가 이런 여러 대의 카메라의 작업을 머신러닝이 수행을 하고 있고 이런 여러 머신러닝 작업들이 주어진 컴퓨팅 리소스하에서 동작을 하고 그래서 타이밍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오브젝트 디텍션만 예로 들더라도 앞서 사물이 사람인지 아니면 사람이 아닌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물인지를 판별해야 되는데 이게 0.1초 만에 이루어지지 않고 예를 들면 10초 후에 이루어지게 되면 이미 충돌이 있은 후이기 때문에 안전에 매우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이프티 크리티컬 머신 러닝 태스크들은 타이밍을 개런티를 해야 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이런 오브젝트 디텍션이나 트래킹과 같은 세이프티 크리티컬 머신 러닝 작업들이 특정 주어진 컴퓨팅 리소스 하에서 수행이 될 때 어떻게 하면 이러한 작업들을 여러 작업들을 타이밍을 개런티 해줄 건지 그러면서도 디텍션이나 트래킹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드릴 논문은 두 개인데요. 하나는 저희 리얼타임 시스템 분야의 탑 1인 RTSS, 다른 하나는 탑 2인 RTAS에 발표를 했거나 12월에 발표될 논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오브젝트 디텍션에 관한 것이고 한 가지는 오브젝트 트래킹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논문을 먼저 보시면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카메라가 4대가 있으면 4개의 머신러닝 작업을 하나의 컴퓨팅 리소스에서 수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 각각의 오브젝트 디텍션 작업들의 타이밍을 개런티 하면서도 정확도를 높이고자 하고요. 게다가 이제 이미지를 보시게 되면 조금 더 중요한 사물이 있고 중요하지 않은 사물이 있을 텐데 중요한 사물에 대해서 저 타이밍 개런티와 애큐러시에 대한 리소스를 조금 더 많이 사용하자 이런 주제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리얼타임 오브젝트 디텍션과 관련해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살펴보시게 되면 왼쪽 그림에서 보시면 이 자전거를 타고 있는 사람과 자동차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옆에 자전거가 세워져 있긴 하지만 그 부분보다는 사람이 타고 있는 자전거 그리고 자동차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를 보시게 되면 부분마다 더 중요한 부분, 덜 중요한 부분이 존재한다는 것이 첫 번째 observation이고 두 번째는 이 왼쪽과 오른쪽에 그 시간차가 한 1, 2초밖에 나지 않는데 이 1, 2초간에도 중요한 부분이 어디 있는지에 대한 위치가 다이나믹하게 바뀌게 됩니다. 그게 두 번째 observation입니다. 그래서 이런 observation을 바탕으로 저희는 이미지를 봤을 때 서로 다른 중요도를 가지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서 계속 말씀드렸듯이 여러 개의 오브젝트 디텍션 작업을 특정 컴퓨팅 리소스에서 수행할 때 타이밍 개런티를 모두 줄 텐데, 이 타이밍 개런티에 대해서 좀 더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한 타이밍 개런티를 주고, 중요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남는 자원을 활용해서 베스트 에포트로 타이밍 개런티를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완성이 되고 나면 자율주행 자동차와 같은데 안전성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연구들은 비전 입장에서는 오브젝트 디텍션과 같은 경우는 수많은 연구들이 있는데요. 많은 연구들이 리얼타임 개런티와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브젝트 디텍션을 얼마나 정확하게 할지 이런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고, 일부 딜레이를 줄인다거나 타이밍 개런티를 주고자 하는 연구가 있었는데, 주로 전체 이미지를 프로세싱하는 쪽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와는 다르게 저희가 제안하는 DNN-SAM, Split and Merge와 같은 경우는 다이나믹하게 Split and Merge를 해서 전체적으로 오브젝트 디텍션을 하는 구조인데요. 설명을 드리자면 이 전체 이미지에서 Safety Critical Region 또는 ROI라고 불리는 Region of Interest,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을 뽑아내서 그 부분은 풀 사이즈로 프로세싱을 하고요. 이 부분을 이제 맨데토리 서브 태스크, 반드시 실행해야 될 부분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반드시 실행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그 크롭된 이미지를 포함해서 나머지 부분들은 실행을 안 하거나 아니면 스케일을 다운해서 시간을 절약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옵셔널 서브 태스크, 그러니까 실행을 선택적으로 하게 되는 서브 태스크라고 명명을 하고, 실제로 맨데토리 태스크가 모두 실행이 되는 것을 보장하는 하에서 이제 필요한 만큼 최대로 실행하는 이런 구조입니다. 이렇게 이제 각각을 스플릿해서 오브젝트 디텍션을 하고 나면 그걸 멀지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프레임워크를 만들고자 하면 첫 번째로 이 ROI 부분, 중요한 부분을 이제 추출해내는 모듈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 스플릿하는, 그러니까 크롭된 이미지, 중요한 부분을 뽑아내서 실행을 하고 전체는 다운스케일을 하는 이런 네트워크 스플릿 모듈이 필요하고, 각각을 오브젝트 디텍션을 하고 나면 그 결과를 멀지하는 모듈,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서브 태스크 스케줄러가 있어야 되는데, 이 스케줄러는 각 태스크가 뭐 예를 들면 카메라가 4대가 있어서 4개의 태스크가 주어진 컴퓨팅 리소스에서 실행이 될 때 각자의 맨데토리 태스크는 모두 자기의 데드라인을 미스하지 않도록 제 시간에 실행이 되는 것을 보장을 하고, 옵셔널 태스크 같은 경우는 역시나 실행을 하지 않는 것부터 풀 사이즈까지 중에서 어떤 스케일로 돌지를 결정함과 동시에 언제 실행을 해야지 각자가 타이밍 개런티를 할 수 있을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ROI 아이덴티피케이션 모듈, 두 번째 네트워크 스플릿 모듈, 세 번째 멀지 모듈과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과 같은 아키텍처를 새로 만들고 이거를 구현을 해서 완성을 하였습니다. 물론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오늘은 조금 더 시간 관계상 조금 더 중요한 서브 태스크 부분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서브 태스크 부분은 즉 태스크가 4개가 있을 때, 아까 카메라가 4대를 자꾸 예제를 말씀드렸는데요. 카메라가 4대 있으면 이제 피리어딕한 작업이 4개가 있을 텐데, 그 4개 중에 매번 어떤 작업을 먼저 실행해야 될지를 프라이어리티를 정하고, 그리고 4개의 작업 안에서도 앞서 설명드렸듯이 맨데토리 부분, 반드시 실행해야 하는 부분과 옵셔널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들 간에서도 누구를 언제 먼저 실행을 해야 될지 이것을 정해주게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옵셔널 태스크 같은 경우는 실행을 안 하는 것부터 풀 사이즈 또는 그 중간에 다운스케일된 이미지까지 여러 가지의 초이스가 있는데 어떤 스케일로 실행을 할지를 정하게 됩니다. 이걸 정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베이스 알고리즘으로 EDF라고 하는 실시간 시스템 분야에서 가장 유명한 알고리즘 중에 하나인, 그리고 간단한 알고리즘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름에 써 있는 대로 데드라인이 빠른 것을 먼저 실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EDF를 기본으로 하되 저희는 EDF Mend First라는 팔러시를 적용을 해서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맨데토리 파트와 옵셔널 파트를 분리하는 겁니다. 이제 큐를 두 개로 만들어서 맨데토리 작업은 모든 옵셔널 작업보다 프라이어리티를 높게 주는 거고요. 맨데토리 내 또는 옵셔널 내에서는 각각 데드라인이 빠른 것을 먼저 수행하는 그런 알고리즘입니다. 그러면 이 알고리즘의 장점은 맨데토리 부분의 실시간성 보장, 즉 데드라인 안에 실행이 완료됨을 보장하고 싶으면 맨데토리 부분만을 살펴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옵셔널 부분은 맨데토리보다 프라이어리티가 낮기 때문에 맨데토리 작업이 실행을 하지 않거나 큐에 없는 경우, 전체 그런 경우에만 옵셔널이 동작을 하기 때문에 맨데토리 작업의 실시간성 보장이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반면에 이제 옵셔널 같은 경우는 맨데토리 작업이 없을 때만 실행될 텐데 이 역시 이 스케일을 실행하지 않는 것부터 풀 스케일까지 어떻게 정하느냐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는 EDF 슬랙이라고 해서 맨데토리 퍼스트와는 다르게 맨데토리 작업과 옵셔널 작업의 프라이어티 구분을 없앱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프라이어티로 같이 실행을 하고요. 그 맨데토리나 옵셔널 중에서 누가 먼저 실행될지는 EDF 즉 데드라인이 빠른 것을 먼저 실행하는 어프로치를 따릅니다. 이제 여기에서 위험한 점은 옵셔널 태스크가 맨데토리보다 먼저 실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맨데토리 작업을 뒤로 밀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데토리 작업이 제 시간 안에 끝나려면 옵셔널 작업을 애초에 집어넣을 때 어떤 스케일로 할지를 매우 조심해서 접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앞서 두 개 말씀드렸던 EDF 맨드 퍼스트와 슬랙의 알고리즘은 그 미케니즘 자체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러나 이제 타이밍을 어떻게 개런티할 거라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 개런티에 대해서 저희는 기존에 있는 식을 사용을 할 건데요. 기존의 맨데토리의 실행 시간과 그다음에 피리어드만을 감안하면 간단하게 기존에 있던 유틸라이제이션 베이스드 어널리시스가 존재합니다. 이걸 그대로 쓸 수가 있고요. 맨데토리 퍼스트 같은 경우는 이걸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 맨데토리 부분은 이런 조건을 만족을 하면 절대 미스가 없다라고 보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옵셔널 부분은 아직 이제 보장이 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옵셔널 부분을 실행을 얼만큼 할지 그리고 그 실행을 얼만큼 하기로 결정한 대로 실행을 하게 되면 그 작업이 제 시간 안에 실행됨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데 그것을 해결하였고요. 두 번째로 이제 EDF 슬랙과 같은 경우는 맨데토리보다 옵셔널 작업이 먼저 실행되기도 합니다. 이제 이 부분은 더 위험한데요. 어떤 점에서 위험하냐면 맨데토리 작업이 이제 데드라인을 미스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애초에 EDF 슬랙에서는 옵셔널 작업을 집어넣을 때 실행을 하지 않을 건지 또는 실행을 어떤 다운스케일드된 이미지로 할 건지 또는 풀 사이즈로 할 건지를 기존의 모든 이후에 나올 맨데토리 작업들을 다 고려를 해서 그 작업이 지금 실행하는 옵셔널 작업으로 인해 뒤로 밀리더라도 데드라인 미스가 없을 만큼 중에서 가장 큰 값을 골라서 그 스케일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 스케일을 결정하는 과정이 아래에 알고리즘 1에 있고요. 내용 자체는 상당히 복잡하지만 하이레벨 설명은 이미 드렸습니다. 그래서 런타임 컴플렉시티는 맨데토리 퍼스트와 같은 경우는 바닐라 EDF와 동일하고 슬랙과 같은 경우는 오더 오브 n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밸류에이션은 저희는 다크넷 위에서 임플리멘테이션을 하고 컴퓨팅 기기로 엔비디아 제슨 자비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밸류에이션 결과를 보시면 이제 X축은 오브젝트 디텍션의 작업들을 1개부터 4개까지 증가시킨 거입니다. 그리고 이제 각각의 그림에서 첫 번째는 이제 베이스라인이고요. 이제 베이스라인은 데드라인 미스를 하지 않는 하에서 옵셔널과 맨데토리의 구분을 없애고 다운 스케일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넘버 오브 오브젝트 디텍션 태스크가 늘어나게 되면 3fps를 만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가 제안하는 맨드 퍼스트나 슬랙은 맨데토리 부분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른 FPS로 동작을 하고 그리고 옵셔널 부분과 같은 경우도 이 4개의 작업을 집어넣었을 때도 FPS를 만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에큐러시 같은 부분을 보시게 되면 X축은 동일하고요. 이제 Y축은 에큐러시인데 여기서 이제 각자를 차와 보행자에 대해서 나눠놨고요. 그리고 각자 3개는 순서대로 베이스라인, 맨드 퍼스트, 슬랙입니다. 그래서 아래 진한 부분은 이제 ROI 부분이라고 해서 중요한 부분의 에큐러시인데 저희의 방법이 에큐러시가 크게 향상된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 그 전체적인 에큐러시, 오버롤 에큐러시 같은 경우도 기존의 바닐라에 비해서 베이스라인에 비해서 향상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디텍션의 예시였고요. 이제 트래킹을 보면 이제 MOT라고 저희가 명명을 하는데 이미지 안에 이제 오브젝트가 여러 개가 있고 그런 여러 개의 오브젝트들을 트래킹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인 방법으로 트래킹 바이 디텍션 어프로치를 집중을 했고요. 이 방법은 MOT를 하는 방법 중에 유명한 것 중에 하나인데 이름 그대로 디텍션과 어소시에이션을 따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프레임에서 오브젝트 디텍션을 수행한 다음에 그 결과를 놓고 이 각각의 그 오브젝트들이 이전 프레임에 어떤 것이었는지를 판별하는 어소시에이션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왼쪽에 보시는 디텍션을 프레임 전체를 프로세싱하는 것과 아래의 로우 컨피던스와 같이 아까 DNSM에서 설명드린 중요한 부분만
그 오브젝트 디텍션을 수행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냥 이전 프레임 거를 갖다 쓰는 걸 고려를 하게 되면 쉽게 그 전체를 하는 것이 일부를 하는 것보다 시간은 더 많이 걸릴 거고 정확도는 높을 확률이 더 크게 됩니다. 그리고 어소시에이션 부분도 이제 피처와 IOU 베이스 방법을 두 가지를 동시에 수행하는 딥솔트라는 방법이 아래에 IOU만 하는 소트라는 방법보다 시간은 더 걸리지만 애큐러시는 높을 확률이 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를 좀 보시면 이 문자 HH 또는 HL, 뭐 LLC 이런 문자의 첫 번째 거의 H나 L은 디텍션을 뜻하고요. 두 번째 거는 어소시에이션의 하이 컨피던스 또는 로우 컨피던스 H나 L을 뜻합니다. 그래서 맨 왼쪽에 보시면 빨간 박스 밖에 HH 같은 경우는 디텍션과 어소시에이션을 모두 하이 컨피던스로 실행한 거기 때문에 시간은 제일 많이 걸리고 그렇지만 애큐러시가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 끝에 LL을 보시면 시간은 가장 적게 걸리고 그리고 애큐러시도 가장 낮습니다. 근데 가운데를 보시면 이제 가운데는 LH 플러스 HL이라는 거는 디텍션은 로우 컨피던스, 어소시에이션은 하이 컨피던스로 한 프레임을 하고 그 다음 프레임워크는 HL, 디텍션은 하이 컨피던스, 어소시에이션은 로우 컨피던스로 실행한 겁니다. 이걸 25번 반복한 건데요. 총 50프레임을 HL을 비율을 똑같이 1대1로 맞춰놓은 여러 컨비네이션을 보시게 되면 같은 이제 하이 컨피던스와 로우 컨피던스의 조합인데도 불구하고 타임은 약 30%, 애큐러시는 2배 가량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이제 디텍션과 어소시에이션에 저희가 컨비네이션을 만들어 놓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조정하냐에 따라서 타임과 애큐러시를 얼마든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의 골은 타이밍 개런티와 높은 애큐러시를 달성하도록 하는 여러 개의 MOT 작업을 프로세싱하는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것이고요. 앞서 보여드렸던 이제 컨비네이션을 조정함으로써 뭔가 이 타이밍 개런티와 그다음에 정확도에 대해서 트레이드 오프를 조절할 수 있게끔 한 컨트롤 납을 가지게 되었고 이거를 잘 활용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저희가 첫 번째로 가운데 그림에서 보시는 다이나믹 트래킹 바이 디텍션 익스큐션 파이프라인이라고 해서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디텍션과 트래킹의 어떤 조합 네 가지를 다이나믹하게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를 주고요. 그 다음에 컨피던스 에스티메이터랑 프레임 레벨 플렉서블 스케줄러는 지금부터 조금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컨피던스 에스티메이터는 어떤 거냐면 현재 이제 프레임에 여러 가지 작업 오브젝트들이 있는데요. 이 오브젝트들을 현재 디텍터와 트래커가 하이 컨피던스, 로우 컨피던스 이렇게 두 가지씩 총 네 가지의 컨비네이션이 있는데 특정 컨비네이션으로 실행을 하게 되면 아직 하진 않았는데요. 하게 되면 이 애큐러시가 그 오브젝트 트래킹의 애큐러시가 얼마로 변할지를 예측하는 겁니다. 그 예측을 어디에 쓰냐? 나중에 스케줄을 할 때 어떤 태스크를 어떤 디텍터 트래커의 조합으로 실행할지를 결정하는 스케줄러에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 스케줄러가 이 컨피던스 에스티메이터를 활용을 해서 이 특정 태스크의 특정 디텍터 트래커 조합을 실행하게 되면 가장 애큐러시가 올라가게 되는 트래킹 애큐러시가 가장 올라갈 것 같은 거를 돌릴 수 있게 그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의 계산 같은 경우는 좀 복잡하게 되지만 하이레벨 설명은 이미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케줄러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컨피던스 에스티메이터를 통해서 지금 어떤 태스크에 어떤 디텍터 트래커 조합을 선택을 하게 되면 얼만큼의 트래킹 애큐러시가 올라갈지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장 높은 거를 수행하면 될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 이제 타이밍이 빠졌죠. 그래서 이 스케줄러는 특정 태스크에 특정 디텍터 트래커 조합을 수행했을 때 본인의 본 작업에 데드라인 미스가 없음을 보장하면서도 이후에 실행할 작업에 데드라인 미스를 야기하지 않는 그런 것을 이제 X와 이 체크 표시로 해서 이 체크 표시인 것 중에서 그 예상하는 애큐러시, 트래킹 애큐러시가 가장 높은 것을 선택하게 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타이밍 개런티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하고요. 그래서 하이레벨 설명은 드렸습니다. 이렇게 동작을 하고요. 저희는 이밸류에이션 서버로 했고 그 다음에 하이 컨피던스, 로우 컨피던스 디텍터로 욜로 버전 5를 사용해서 풀 사이즈와 그 다음에 256x256 사이즈를 활용을 했고 그 다음에 어소시에이션 같은 경우는 하이 컨피던스는 딥솔트, 로우 컨피던스는 솔트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밸류에이션 리절트를 보시게 되면 각각의 그림에서 제일 첫 번째 거
가 베이스라인 되겠고 마지막 거 두 개가 저희 거, 가운데 세 개가 릴레이티드 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그래프 두 개에서 왼쪽 그림은 두 개의 작업을 동시에 수행할 때 FPS를 쭉 증가시켰던 거고, 오른쪽은 네 개의 작업을 동시에 수행했을 때 FPS를 쭉 증가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워크로드가 많지 않을 때는 저희 것뿐만 아니라 다른 릴레이티드 웍들도 애큐러시가 비슷하게 나오게 되지만, 이 FPS가 증가하게 되면은 기존의 연구들은 타이밍을 개런티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표시하지 않은 이유는 타이밍 개런티를 하지 않기 때문에 표시를 하지 않았던 것이고요. 근데 FPS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어프로치는 높은 애큐러시를 달성하게 하게 되고, 그리고 타이밍도 맞출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앞서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자율주행과 같은 데서는 세이프티 크리티컬 머신 러닝 작업들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 작업들은 정확도가 높아야 되는 것은 물론, 이 정확도를 주어진 시간 안에 할 수 있는 어떤 것을 마련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용이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게 세이프티 크리티컬 머신러닝 작업들의 타이밍을 개런티를 하면서 애큐러시를 높이는 것이 가능하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연구 두 개를 보여드렸고,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런 이유는 새로운 시스템 아키텍처를 잘 디자인을 하고 타이밍 어나리시스를 동반한 새로운 스케줄러를 잘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정말 멋진 발표해 주신 이진규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정말 저희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이런 실시간 세이프티 크리티컬한 머신러닝 태스크에 대한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였었고요. 발표와 관련해서 질문 있으신 분께서는 줌 채팅창 메시지를 남겨주시거나 손을 들어주시면 현장에서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저 뒤에 마이크 좀 전달해 주시겠어요?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첫 번째 논문의 오브젝트 디텍션 부분에서 스케줄 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가 EDF 맨드 퍼스트고 하나가 EDF 슬랙. 슬랙이었는데, 그거를 개런티하는 식을 중간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식에 두 개를 동시에 다 개런티하는 것처럼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두 개의 스케줄 방법이 동시에 사용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왜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사용이 되는 건지, 아니면 두 가지 스케줄링 방법이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선택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그 두 가지 방법은 이제 양자택일이 거고요. 저희가 이걸 하거나 EDF 맨드 퍼스트를 하거나 EDF 슬랙을 하거나 정해야 되는 문제고, 그리고 좀 말씀을 하신 것 중에 이제 궁금하신 걸로 제가 이해하기로는 스케줄러빌리티 어널리시스라고 하는 그 타이밍을 개런티하는 그 조건이 동일한데 왜 알고리즘이 다른데 이게 동일한가라고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게 이제 맨드 퍼스트와 같은 경우는 맨데토리를 무조건 먼저 돌리기 때문에 맨데토리 부분만 포커스를 해서 타이밍을 개런티를 하면 되고, 그거는 기존에 이제 바닐라 EDF에 있는 식을 그냥 갖다 쓰면 되고요. 그게 아까 보여드렸던 티어렘 1인데, 슬랙과 같은 경우는 그 조건을 그대로 활용하고 싶은 겁니다. 원래 그냥 되는 건 아니고요. 활용하고 싶기 때문에 그 조건만 만족을 하면 맨데토리 작업들이 슬랙에 밀려도 데드라인 미스를 하지 않도록 그 런타임에 알고리즘 밑에 아까 그 오른쪽 밑에 부분 알고리즘 1이라고 한 부분에서 미케니즘을 그 조건을 만족하면 타이밍 개런티 하도록 만든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똑같은 컨디션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든 거고요. 원래부터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첫 번째 거는 원래부터 그런 거고, 두 번째 거는 그 동일한 조건을 사용하도록 뒤에 런타임 미케니즘을 거기에 맞춰서 디자인을 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그 두 번째 논문이 오브젝트 트래킹하는 논문인데, 트래킹이 디텍션과 어소시에이션 두 가지 파트로 나누어져 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디텍션 부분에 사용된 방법이 첫 번째 논문에서 설명하신 그 디텍션 방법으로 하신 건가요? 아주 동일하진 않는데 첫 번째에서 말씀드렸던 디텍션 방법은 전체는 이제 다운스케일에서 옵셔널로 실행을 하고 중요한 부분만 실행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두 번째 디텍션, 그 오브젝트 트래킹 부분의 그 디텍션 부분은 두 가지로 저희가 분류했는데, 하나는 그냥 전체 이미지를 풀로 한 거고요.
원래 첫 번째에서 풀로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서는 풀로하는 거를 디폴트로 두고 그다음에 이제 일부만 중요한 부분만 잘라서 하는 부분. 그러니까 그 첫 번째 논문에서 맨데토리 부분을 이제 두 번째 옵션으로 해서 양자택이라는 것을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사이에 이미지를 다운스케일 하는 것은 사실은 옵션이 될 수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두 가지로 문제를 간단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일반화하면 그 옵션까지 넣어서 세 가지 중에 선택하게 하는 것도 사실은 가능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혹시 추가 질문 있으실까요? 네, 바로 앞에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좋은 발표 감사드리고요. 그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MOT 멀티 오브젝트 트래킹에서 이제 딥솔트를 쓴다 하셨는데, 근데 그 딥솔트가 굉장히 이제 연산량이 많을 것 같거든요. 이제 그 카메라가 많아지거나 뭐 오브젝트가 많아질수록.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하드웨어의 성능에 굉장히 그 타이밍 그랜티가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이런 기술을 이제 실생활에 상용화 만약에 한다고 하면 그런 하드웨어의 성능에 따른 비용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이런 현재 기술로 그 상용화를 비용 문제 관련해서 상용화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궁금합니다. 근데 현재 이제 뭐 자율주행차가 이미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웨이모나 이런 구글 차들이나 물론 이제 비용이 많이 들고 컴퓨팅 리소스에 드는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긴 하는데요. 저희도 전기차도 약간 비싼데 지금 사고 있잖아요. 그런 수준으로 상용화가 이미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당장은 조금 기존 차보다는 비쌀 텐데 지금도 뭔가 이런 새로운 기술을 접하고자 하는 분들은 충분히 살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더 상용화가 돼서 많이 생산이 되고 나면은 조금 더 떨어져서 우리가 쉽게 이제 접근할 수 있는 가격까지 내려오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합니다. 정답인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 이상 추가 질문이 없으신 걸로 알겠습니다. 네, 정말 앞으로의 성과가 더욱 기대되는 연구 분야인 것 같습니다. 네, 이진규 교수님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